2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하시오입니다. 자, 1번 퇴직급여 충당 부채 내역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게 두 가지 형태로 나와요. 형태는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고, 두 번째는 이제 T자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거를 잘 판단해야 돼요. 자, 기초금액 부채니까 대비할 잔액이 남아요. 그래서 얼마? 2,500만원. 그 다음에 단기 지급액 2,3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이죠. 10에 30일에 설정하죠. 설정액 2,600만원. 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모두 5,100만원이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2,800만원이 기말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1번 아니면 2번의 형태로 시험 문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기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을표 서식에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의 50만원이 있다. 이거는 서식 보시면 되겠고, 단기 지급 내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지급 내역은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1년 이상 근속한 사용인의 퇴직 300만원, 그 다음에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2천만원 이렇게 됐어요. 이거를 봐야 됩니다. 2번. 자, 이거는 현실적 퇴직으로 보냐, 이제 비현실적 퇴직으로 보냐, 이거를 판단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돼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근데 1번은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이거는 그냥 현실적 퇴직입니다. 1번은 현실적 퇴직이에요. 근데 2번은 이게 현실적 퇴직인지 아닌지, 사용해서 임원인데 예를 들어서 부장에서 이사로 진급했다. 이사는 간부거든요. 그래서 2번이 돼요. 그런데 그래서 회사는 계속 잘 다니고 있는데 이 퇴직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거를 판단하는 거예요. 세법상. 자, 현실적 퇴직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은 세법상도 맞고 회계상도 맞기 때문에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런데 비현실적 퇴직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정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세법에서는 퇴직으로 안 보고 회계에서는 퇴직금을 줬다면은 퇴직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체 비용으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송금불산으로 하고, 이거는 지금 세법상에는 사내에 유출됐다고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유보 발생으로 합니다. 근데 현실적 퇴직 같은 경우에는 세무 조정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세법과 회계가 맞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제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2천만원, 이게 현실적 퇴직이냐 아니냐 봤을 때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취임한 거는 현실적 퇴직으로 봅니다. 근데 이게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임원에서 연임되었다면은 비현실적 퇴직인데,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현실적 퇴직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퇴직을 한 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2번 난에는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무조정은 없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2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급여 내역입니다. 자, 급여 내역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 퇴직금은 1년 미만에 대해서는 이 퇴직금을 자체를 안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에서는 1년 미만은 이제 1년 미만은 그 퇴직 그 대상자로 안 봐요. 대상자를 안 보고 세법도 매나 똑같이 퇴직 대상자는 안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차감해 줘야 돼요. 자, 지금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1,000만원과 1,600만원 금액만큼 차감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여 중에 정관상 급여 지급 초과한 임원 상여금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 세무 조정이 없어요. 없어요. 뭐 정관에 기재되어 있고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회계에서 지급한 것도 이제 해당되고 세법상도 똑같이 회계랑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세무 조정이 없어요. 근데 임원은 말이 다릅니다. 임원은 무조건 정관상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기준금액.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의 상여금을 최대한 줘야 된다, 줄 수 있다 라는 그 정관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 1300만원인 경우하고 이제 700만원만 지급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세무조정. 자, 이거는 지금 기준금액이 1000만원이죠. 이건 1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도는 1000만원까지인데 1300만원 줬기 때문에 300만원만큼은 한도 초과 금액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비용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으로 그 세무조정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한도 금액이 미달이니까 세무조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또 판단해 봐야 될 그러한 문제가 되는데, 지금 여기에 지금 임원 상여금이 급여 기준을 지금 초과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300만원만큼 송금 불산입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송금 불산입. 이거는 소득 처분은 무조건 상여입니다. 상여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이 문제 서식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자, 이거는 하나씩 쳐야 돼요. 2번 급여 내역에 관한 계정 과목명을 입력해 줍니다. 자, 급여 환간비. 자, 총 급여액은 1억 8천만원 다 입력합니다. 자, 18번 난은 1년 미만 내 급여 그 해당하는 자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1000만원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여 1300만원이 아니죠. 밑에 임원 상여금이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까 빼줘야 됩니다. 1000만원. 그런데 여기에 1300만원 적고 여기 300만원 적으면 안 돼요? 결과는 똑같은데?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인정 자체를 못 받아요. 제가 처음에 전산세무 2급, 전산세무 1급 시험 칠 때 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300만원이 지금 한도 초과액이 되어 있는 유사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있었는데 똑같이 저도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면 정답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300만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한도 초과 금액에 300만원 제외한 1000만원만큼 입력을 해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임금 제조입니다. 11명 5억 5천만원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가 아닌 1600만원 입력해줍니다. 그러면 얼마? 5억 34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이제 1번 총 급여액 및 퇴직급여 추계 명세, 요거는 이제 끝났고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 퇴직급여 충당금 조정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요 란에 해당이 돼요. 요 란에 1번 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 얼마? 정기 2월 금액 2,500만원. 자,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자의 설정 전 비계상된 퇴직급여 충당금.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 충당금 설정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되어 있다면은 그 금액만큼 빼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기중 충당금 환입액,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기초 퇴직 충당금 부인 누계액 밑에 적혀 있죠. 한도 초과액 50만원이 있다. 자, 기중 퇴직금 지급액은 얼마? 기중 퇴직금 지급액 얼마? 저기 단기 지급액 2,300만원 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요 11번 단에 퇴직금 전환금이 있는데, 퇴직금 전환금은 97년도에서 98년도 사이에 폐지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오래전에 98년 이전에 퇴직금 전환금으로 되어 있는 이제 분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퇴직금 전환금은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안 넣어주는데, 옛날 회차에서는 퇴직금 전환금이 있었는데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면 최근 회차 때는 퇴직금 전환금이 이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차감액 150만 원이라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는 지금 이제 세법상 이제 기초 금액이 2,500만 원 빼기, 그다음에 이제 송금 불산입 금액 50만 원 해가지고 2,450만 원으로 해서 퇴직금 지급액을 이제 차감을 해줘서 이게 플러스 금액이다,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세무조정이 현재 없고요. 근데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금액이 뜬다, 이거는 세무조정 해줘야 됩니다. 한도 초과의 금액이 있기 때문에 이 한도 초과의 금액에서 마이너스 금액만큼 이제 송금 추인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송금 그 산입으로 해서 유보 감소로 세무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현재 지금 이제 송금 불산입 금액을 빼도 현재 지금 금액이 이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난의 회사 계상액입니다. 회사 계상액은 단기 설정액 금액을 넣어주면 돼요. 단기 설정액 2,600만원 입력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 퇴직금 추계액 명세서입니다. 요거입니다. 자, 여기에 기타 사항에 해당이 돼요. 자, 이겁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퇴직급여 지급 대상 임원 및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 추계액은 2억 8천만 원이고 보험 수리적 퇴직급여 추계액은 3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입력해주면 돼요. 자, 20번 나는 다 퇴직할 때 회사에서 금액 얼마 줘야 되냐? 2억 8천만 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험 수리적 금액은 이거는 손으로 계산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액만 나와요. 3억 원 입력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중에 큰 금액이 이제 되는데, 이 둘 중에 큰 금액이 되는데 어디 난에 해당이 되냐면은 요거 10번 난에 해당이 됩니다. 10번 난. 요거는 2008년인가요? 8년부터인가요? 이게 좀 이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폐지가 됐어요. 단계적으로 이건 추계대의 설정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없어요. 0%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0% 없습니다. 0%입니다. 자, 그래서 한도 초과액은 2,600만 원인데 이 한도 초과액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무조건 총 급여액의 5%하고 그다음에 추계액 대비 설정액,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요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해서 이 금액만큼 설정을 하는데, 지금 0%이기 때문에 하나 많아요. 0원입니다. 0원. 그래서 이거는 0원이겠고 요거는 5%만큼 설정했으니까 3,570만 원인데, 이 둘 중에 큰 금액이 아니고 둘 중에 적은 금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세법상 한도액은 0원입니다. 0원. 0원입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세법상 한도액은 0원인데 이제 회계상 이제 계상된 금액이 2,600만 원이니까 한도액은 없는데 회계상 금액이 2,600만 원 돼 있어요. 그래서 2,600만 원 전액 비용으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세무조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왔던 산출된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600만 원만큼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세무조정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정 등록을 하는데, 이 조정 등록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2,600만 원과 하나는 임원 상여금 300만 원이 한도 초과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세무조정을 합니다.
2600만원 유보 발생으로 세무 조정하고, 그 다음에 임원 상여금 한도 초과. 상여입니다. 상여 얼마? 300만원.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세무 조정으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